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용산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내부도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제 JTBC가 검찰이 김건희 씨를 공개 소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는데 한참 뒤에 검찰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가 보도를 할 때는 최소한 2군데 이상 확인하고 기사를 씁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검찰의 부인은 내부적으로 아직도 의견 대립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세금을 써가면서 존립시키고 운영할 이유가 없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불신은 더욱 커지고 늪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가슴을 뛰게 했던 검사 선서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대한민국 검사에게 하고 대한민국 검찰을 살리는 길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이 6월 7일 금요일인데 기분이 꼭 월요일 같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 쉬는 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내면 어제부터 목금토일 나흘간 연휴 즐기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휴일인데도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많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많이 회원 가입해 주시고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유수아님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봄봄님 아주 재미있는 이모티콘과 함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혹시 보고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누른 분은 안 계시죠?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주말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면 좋아요 누르는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청하시는 분들 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는 동안에 또 한 분 회원가입해 주셨네요. 하영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댓글창에 반가운 분 오셨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엔지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뜨겁게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영하는데 참 우리 정어리TV 댓글방이 이렇게 정이 넘치는구나.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무어 선크림,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침에 댓글창에 북한산 필그린 아이디 쓰시는 분이 백운기님 선한 영향력 현대사의 최고입니다 이러셨는데 제가 이걸 읽고 처음엔 너무 황송하고 또 무겁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과분하신 말씀인데 아무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산 필그린님께는 제가 제 개인 용돈으로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어제는 7일. 네.
저희 아이가 현충일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가족을 잃은 분들 뭐 이런 편지를 보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구나 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아들이라 마음이 그렇게 따뜻한가. 초등학생이 그걸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네. 네. 빨리 철드는 모양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왜 제 아들은 고3인데도 아직 철이 안 드는 것 같죠? 또 초2 때는 또 그랬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6월 모의평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고3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모의평가인데 맞아요. 지금 대치동 전체 그리고 지금 고3들이 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요?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뭐 이번에도 불수능 뭐 맞아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준킬러 만든다고 했더니 준킬러 만든다고 해놓고 이게 킬러인지 준킬러인지 구분도 안 되고 심지어는 영어는 절대평가거든요. 근데 영어가 1등급이 1.4%인가 밖에 안 나왔다 그래요. 보통의 경우에는 한 4% 이상 5%쯤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멘붕에 빠져버렸다고. 영어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건데 영어에서 다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N수생들이 한 8만 명 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능도 이렇게 나오면 정말 진짜 심각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학부모 입장에서 도대체 이 수능하고 입시를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지금 이 지경이 됐나. 그러게 너무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향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장 변호사님 얼마 닮아서 감성이 풍부하네요. 공감 능력이 이미 대통령감입니다. 아이가 좀 크게 돼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기밀은 안 보여줘. 저기 애 이름이 뭐죠? 아 유찬이. 유찬이. 네. 그 유찬이가 대통령감이다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는데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찬이가 자라났을 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말 국민의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런가요? 세상이 좀 됐으면 네, 저는 맞습니다. 어제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순국 선열들과 또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저렇게 피를 흘려서 지켜온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 지경이 됐는가를 저는 좀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제가 애국심이 더 불끈불끈 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치지 말고 이 마음을 더 나라 바로 잡는데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 같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검찰 내부 갈등을 다룰까 아니면 현충일 내용을 다룰까 약간 망설였는데 현충일 얘기 나온 김에 어제 그러면 윤석열 현충일 추념사 그리고 또 거기에서 조국 대표 만났는데 조국 대표가 민심을 받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뭐 대답은 않고 지나갔다고 하던데 먼저 그 장면 혹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동영상은 아니군요. 사진이군요. 이렇게 이제 앞줄에 있는 정당 대표들 만났는데 민심을 받드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듣긴 들었겠죠, 장혜미 변호사님? 아, 귀가 있으면 들었겠죠. 그리고 뭐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래도 이틀막 했는데 뭐 자리가 자리인지라 뭐 못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그런 말 새겨 들어야 되는 국면 아닙니까? 대통령 그리고 지금 대북 관계 너무 좋지 않은데 힘으로 눌러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풀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힘으로 누르겠다는 말 굉장히 쉽죠. 그리고 간단합니다. 편하고요. 그리고 일부 보수층한테는 소구력도 상당히 있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안전을 담보해 줍니까? 접경지대 파주, 김포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 지금부터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분 안전 담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복 입은 분들 존중하겠다고 그랬어요. 경찰, 소방공무원, 그리고 군인까지 존중합니까?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망해도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족들이 동분서주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외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함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짓 항변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말로만 제복 입은 분들 존중하겠다. 이러면은 그게 존중이 되는 겁니까? 태도로, 그리고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보여줘야죠. 그냥 말로만 강성, 이런 선면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저는 어제도 그냥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자리였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만나는 장면이 준비가 됐는데 입모양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정당 대표 또 주요 요인들 만나는데 조국 대표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뭐라고 민심을 받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까 모여라 꿈동사님께서 저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던데 니 쫄았지? 딱 한마디로 제압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도 좀 논란입니다. 다 이렇게 뭐 들어볼 수는 없지만 지금 최혜병 순직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았지요. 추념사 일부 한번 들어볼까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수관 평론가께서 혹시 어제 좀 들어보셨나요, 추념사? 아니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뭐 관련 소식이나 이런 것들 좀 챙겨보기도 하고 평가들이 추념사는 어떻던가요? 봤는데요. 물론 이제 신문마다 좀 엇갈리는데요. 보수 성향의 신문들도 뭔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에 그래도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마주보는 기차 달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전혀 뭐 고려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제도 보면 그 굉장히 좀 희한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평화를 얘기하면 그게 굴종입니까? 평화가 왜 굴종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다 평화를 얘기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굴종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적과 싸워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급적 싸우지 않는 방법으로 만드는 게 그게 외교 아닌가요? 그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 건가의 정책에 관한 부분인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힘을 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더 큰 무기를,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북한은 가만히 있나요? 북한은 핵을 더 만들 거예요.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평화를 얘기하면 이웃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 만들고 넌 평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냥 구두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 실제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국방력을 키워야 되지만 실제로 힘을 더 쌓아서 상대방을 위협한다고 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조국 대표는 현충일 정신을 얘기하면서 현충일 정신을 먼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던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행사에 와서 많은 대통령님 말씀, 그다음 여러 축하 공연과 편지 낭독을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충일의 정신을 살리려면 첫째는 오늘 거론된 여러 호국 영령 외에 과거의 일이 아니라 최근에 벌어진 최혜병의 영령을 기리고 최혜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구명하는 것이 바로 호국 영령의 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의 정신을 오늘 이 시점에
밝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추념하는 것 말고 현 시점에 현충일의 정신을 밝히는 것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호국 영령을 기리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북한이 먼저 파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대거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지킬 것이다 라고 계속 선언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 신인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국 대표가 좀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은 최혜병 문제가 지금 뜨겁게 1년 내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과거를 얘기하는 건 매우 공허하다. 우리가 마치 뭐 세계 평화를 주장하면서 내 이웃과 싸우기 시작하면은 본질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문제를 좀 일부러 뺐다라고 보는데 상당히 좀 비겁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통일정책 관련해서 우리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 방법 외에는 우리는 통일정책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힘에 의해서 통일을 할 것처럼 아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의 국방력이지 힘으로써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강제 수사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사람을 붙들어오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좀 믿는 것인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의 책무이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된다. 좀 그 헌법 조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추념사는 사실 뭐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그렇지만 관제 언론들이 애써서 부각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등장입니다. 그동안의 공식 행사 뭐 사진으로는 봤는데 이렇게 딱 버젓이 나와서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왜 설명을 하지 않는가? 왜 나오는가? 왜 안 나오는가? 왜 보이지 않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야 나오면 나온 줄 알아.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라고. 이런 식입니다. 어제는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현충일에 국립묘지에서 분향하는 모습인가요? 그리고 추념사 하는데 그 현장에도 대통령이랑 같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니, 장희미 변호사님, 나오면 나오는 줄 알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요. 본인이 등장하고 싶으면 등장하고 그냥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리고 해외 정상 부인을 만나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진 한 장 내걸지도 않았었고요.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 만났을 때 그랬었죠. 그때 좀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졌을 때니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 한마디 없이 등장을 했다 안 했다, 이게 국민에 대한 과연 예의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지금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본인과 관련한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함구하면 언제까지 그걸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검찰에 냈다라는 진술서도 사실 검찰을 자극하기에 어떻게 보면 충분했죠. 공소시효 지난 것만 아주 간단하게 입장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국민들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이 사태를 키운 게 누굽니까? 이건 자초한 거예요. 자초라는 말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작에 정도를 걸었어야죠. 그런데 과거에는 정도를 걷지 못했더라도 공적인 부분을 일단 이런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됐으면 정도를 지금이라도 걸어야죠. 그런데 그러고 있습니까? 제2부속실은 만드나요? 특별감찰관은 만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함구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만 구하면 국민들이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이제는 박수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거 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치적 의도가 뭐냐, 이런 무성한 한마평만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근데 이게 뭐 단계적으로 공개하려고 하는 전략을 짜고 시작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까 참배하는 장면은 그거는 현충일 추념식에서 참배하는 게 아니고요. 현충원 내에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추념식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별도로 참배를 했다고 하고요. 국가유공자하고 보훈가족 160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공개 행사
나 그냥 라이브로 국민들한테 중계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에도 다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없던 일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이제 검찰 소환조사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부 조율이 어떻게 되는지 검찰총장이 주례 보고 받을 때 이창수 서울지검장 옆에 형사일부장 갖다 놓고 보고해봐 어떻게 수사했어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 말고는 거의 다 소환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뭐 관저팀인가? 뭐 관저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저에 있었던 예. 그 코바나 컨텐츠에 있었던 직원들. 관저팀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코바나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그 관계자들부터 먼저 지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김건희 여사 부를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부를 때가 됐거든요. 아니 왜 맨날 줬다는 사람만 그렇게 계속 부르고 받았다는 사람을 조사를 안 하냐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이런 수사는 ABC를 어긴 거 아닙니까, 신은지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참 김건희 씨, 그 김건희라는 자가 너무나도 뻔뻔한 것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부 특검에 걸려 있거든요. 특히 어제는 현충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충일 관련해서 최혜병의 유족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했던 박정훈 대령 또 박정훈 대령의 가족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부부가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뻔뻔하게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는 일인가. 전 이게 가장 떠오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 지도자 내지는 그 지도자의 가족, 그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묻는 말에 대답 안 할 거면 그 자리를 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사인이 되면은 묻지도 않아요. 그냥 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받으면 될 일인데 저런 식으로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쓰면서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괘씸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수사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뭐 뻔하죠.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 썼다라는 거 나왔고 김건희 여사는 뇌물 받아먹으면서 본인 전화로 다 청탁 받아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전화기, 김건희 씨의 전화기, 그리고 그 뇌물의 직접 증거라고 하는 그 명품백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공수처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려달라? 아니, 수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뭐 증거인멸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저는 참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률가들 정말 양심에 저는 뭔가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이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잠깐 좀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가 저 행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어제 많이 웃으셨죠? 우리 정치 1번지에는 김건희 성대모사를 기막히게 잘하는 임세은 소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대모사를 몇 가지 했는데 덕택이 아주 즐거웠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못 보셨죠?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홀로 성대모사 했던 부분 한번 보고 갈까요? 내가 있잖아. 이번엔 아프리카 그 정상 그 내가 준비했잖아. 엄청 힘들었어. 왜냐하면 우리 아저씨가 말이야 아프리카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러냐면 그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난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엄청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해달라고 내가 엄청 노력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정상 배우자들 내가 이번에 김치찌개랑 계란말 말아줬다. 근데 케이프도 알렸잖아. 정말 놀랍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예. 임세현 소장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본 행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 적이 예. 김상현 같이 선배도 같이 있었어요. 계셨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네요. 그러게요. 네, 예. 훨씬 이제 잘하네요. 이제 거의 근접해요. 빙의 수준이에요. 거의 빙의 수준이에요. 예. 아니 근데 그 저렇게 말이 청산 뉴스는 아닌데 써준 그러네요. 것도 못 읽어가지고 그렇죠. 네. 참 그래서 어저께 이제 물어봤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 그랬더니 점잖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들었냐면
최대한 천박하게 그 묘사를 하면 성대모사가 비슷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자꾸 이렇게 체해병 문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한반도 위기 문제로까지 얘기가 하고. 근데 오늘 저도 사실은 좀 놓쳤던 부분이었는데 한국일보 이태균 논설실 위원 실장이 칼럼을 썼어요. 해병대 서부전선 이상 없겠나.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예. 거기 내용 중에서 생각 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서북도서 방위사령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예. 그러니까 천안함하고 연평도 사태 이걸 겪으면서 서북도서의 육해공군이 하나로 통합군으로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유사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게 서북도서 사령관이에요. 서북도서 사령관을 누가 맡느냐 하면은 해병대 사령관이 맡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북도서를 지키는 게 해병대잖아요. 그러니까 서북도서 사령관을 해병대 사령관이 맡도록 돼 있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하고 그 밑에 일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체해병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말이 지금 엇갈려가지고 사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김기환 사령관은 사의를 표명했었대요. 근데 아직 1년 남았다고 사의를 반려를 했대요. 그리고 임성훈 사단장은 원래 보직해임했다가 다시 뭐 휴가 처리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인 해병대 분위기 내에서 서북도서 사령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걸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그렇네. 체해병 문제 가지고 지금 이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럼 차라리 새 사령관으로 바꿔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혀놓고 서로 간에 해병대 명예 운운하면서 조직을 뭐 보호하니 어쩌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가버리면 서북도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대북전단 날리는 건 표현의 자유야 이러면서 북한하고 충돌하는 것도 그냥 뭐 불사하고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국민은 누가 지킵니까?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고개가 막 끄덕거려지더라고요. 꼭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자, 김건희를 소환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밑에 박힌 중앙지검장 이런 쪽은 아무래도 아닌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소환하기로 했다. 그게 나간 뒤에 다시 이제 부인을 하기는 했는데 JTBC 보도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현직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공개 소환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자녀나 형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대통령 퇴임 이후였고 비공개 조사였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해도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야 하잖아요.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거부도 할 수 있고 다른 조사 방식을 다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공개 소환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양측이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명품백 수수 말고도 주가 조작 의혹도 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성역도 특혜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원석 총장에게는 지금 수사 지휘권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자, 장유미 변호사님 일단 보면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제 취재가 됐으니까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죠. 저렇게 예, 지금 예. 보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그 반응이 좀 특이한 게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 보도의 취지는 어떤 취지냐면 비공개 소환이 아니라 소환은 일단 지금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부른다. 예. 이거의 검찰 기류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다만
공개로 부를 것이냐 비공개로 부를 것이냐에 관련해서 저 보도의 방점은 공개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토라인을 세우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자가 누굴 취재해가지고 저렇게 출연까지 한 내용을 보도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하지만 검찰이에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도 아닙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의도가 있을 수는 있죠. 하나는 여론 환기를 위해서 한번 보도가 되도록 사실 여론 탐지를 했던 전례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용도일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기류일 것인지 전 두 가지 의도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조직의 미래와 관련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원석 총장이 거기서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진짜 공소총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런 공약 내걸고 조국혁신당이 선전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여론 거기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끝을 겨누느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겨누지조차 못한다고 하는 거죠.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김건희 여사를 그럼 부르는데 당연하지만 부르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는 겁니다. 서면 조사하기도 하고요. 방문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선택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리인이 나가서 대신 이 진술을 하는 경우는 봤는데 그거는 거의 대통령 당선인 수준이었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해명해야 돼요. 그리고 소환이라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왜 합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검찰을 사실상 망가뜨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검찰 내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로선 선택지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몇 개 없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에 본인들의 조직의 생리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정답이 바로 공개 소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신영기 변호사님, 저거 소환 조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 여부를 놓고 지금 내부 의견에 이견이 있는 게 지금 표출이 되는 건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우리 정어리 TV에서 만든 이 조어가요. 3년 내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채 양명주는 반대로 말하면은 그냥 윤석열 부부특검이거든요. 이 부부특검에 완전히 지금 꿰어가지고 한 치 앞도 지금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지금 방탄복 입었죠. 그러니까 방탄건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인데 저는 검찰 수사의 근본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일단은 뇌물죄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이라고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개로 소환하든 안 하든 이게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을 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환조사라는 것은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응할 수도 있고 안 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의 꽃은 강제수사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압수수색으로 빼들어올 수 있는 강제수사권이 있는데 이건 쓰지 않고 그냥 뭐 불러다가 물어보고 법 적용 대충 해서 끝내겠다? 이러니까 저는 지금 이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이 의혹들에 대해서 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순적으로 이 공개 소환 여부와는 변론으로 그냥 특검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 라인을 좀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엊그제 동아일보가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팀이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김 여사 쪽하고 직접 소환 조사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민정수석실 쪽으로 하고 협의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면 막는 거죠. 김건희 여사 소환 못해. 대통령실 입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곧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소환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예. 이 얘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절대 안 돼. 소환조사. 이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수사팀은 어떻게 됐더라도 우리는 소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둘 양자 간에 하나로 모아지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는 어차피 불기소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그 수사팀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명품백 건네 문제로 최재형 목사가 이거 대가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근데 청탁금지법은 처벌 조항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소하기는 어렵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불기소장을 쓰려고 해도
당사자 얘기를 들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기소 하고 싶어도 해드리고 싶어도 불기소를 하려면은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혐의 구성을 못하니 이걸 불기소합니다라고 의견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얘기는 검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소환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도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김성환 평론가께서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고요. 수사에 AB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뇌물을 주고받았고 그 영상까지 나왔어요. 즉 그 증거물도 있다는 겁니다. 찾아야죠. 근데 그거 임의 제출합니까? 임의로 제출 안 하니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가지고 가가지고 파란 박스 갖고 들어가서 찾아보고 빼들어 오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김건희 뇌물 사건에 관해서는 명징하게 뇌물의 증거가 밖으로 나왔는데 뭐 몰래카메라 등에서 나왔는데 그걸 찾지를 않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걸 안 빼들어 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그 장모에 대해서도 소송 사기 같은 거 검찰이 다 알면서도 빼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꾸라지들이 법 가지고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전 지금도 뭐 공개 소환하냐 비공개 소환하냐 이런 걸로 언론을 통해서 마치 검찰이 움직이는 듯한 지금 태세를 보여줄 뿐이지 본질에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강제 수사. 그리고 수사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살아있는 권력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안 가고 있습니다. 이미 꽤 오랜 시간 지연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뭉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공개 소환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특검을 요구해서 김건희 여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전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대통령실에 있었다고 하는 그 관저팀에 유모 조모라고 하는 두 명이거든요. 아, 정모라고 하는 두 명이거든요. 비서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명품백이 건네지거나 선물이 건네질 때 그 자리에 같이 동석했거든요. 요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그때 그거 진짜 건네진 거 봤어? 못 봤어? 무슨 얘기 혹시 못 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명도 참고인 조사를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은 검찰 조사는 그냥 꽝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대통령실 문턱을 그 두 명을 소환 조사하는 것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두 명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면 이건 아예 할 생각이 없거나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수사 의지 얘기하셨는데 다 이룰이라님 이런 글 주셨네요. 이성윤 의원님이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저녁에 검찰청 밤늦게 보니 불이 꺼져 있더래요. 일하고 있다면 검찰청에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을 텐데 그렇게 돼 있는데 수사 의지가 그러니까 저는 수사 의지 부분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니 왜 검찰이 해야 될 일을 국민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처음에 우기더니 그 뇌물로 저는 뭐 볼 수도 있다.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 좋습니다. 그거 왜 국민이 가서 주워옵니까? 아니 권성희 변호사님이 가서 주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뇌물이라는 게 나왔으면은 지금 어디 있는지 국민들이 다 묻고 있거든요. 명품백 어딨냐고. 그 검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압수수색을 가지고 강제수사를 가지고 갖고 와야죠. 근데 이걸 안 하면서 소환 운운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껍데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는 저는 고도의 수사 방해 전략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라고 둘러댈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쭉 수사하는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당연히 이건 뭐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지낸 자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이 오히려 더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가장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주당 대변인 최민석 대변인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당사를 마구 헤집던 검찰의 패기는 어디 갔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큰 소리 쳤으면서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울 용기도 없습니까? 아니면 조사하는 신용만 하는 약속 대련인 것입니까? 야당 여포 검찰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검찰에 진짜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모든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이제 김 여사를 소환할 차례인데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의 시옷자만 나와도 펄쩍 뛰니 검찰 수사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야당 여포 이 말이 참 재밌네요, 장유미 변호사님. 저는 이 논평을 다는 못 봤었는데 오늘 영상으로 보고 야당 옆에 이렇게 웃는데 예. 왜냐면 야당은 아주 가차없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막 소환하고 영장치고 이러는데 여당에는 한없이 관대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요 그런 작용이 있으면 당연하지만 반작용이 있고 후과를 치르는 겁니다. 누가 치르느냐? 조직이 치르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정치 검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과를 조직 전체가 치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제가 만나뵀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님은요. 아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을 망칠까 봐 예, 걱정하더라고요. 전 그게 검찰의 기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검찰주의자라면요. 본인이 정말 검찰이란 조직을 사랑한다면요. 이런 행보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검찰을 인사를 내므로써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의도를 국민 앞에 노출시켰으면 안 되죠. 저는 이 후과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인 검찰이 결국엔 치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자가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송영길 대표 수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먹사연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뭐 야당 대표실까지 싹 다 들어가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경기도청 압수수색, 성남시청 압수수색 다 들어봤거든요. 뭐 MBC 압수수색. 그렇게 잘 하는데 정작 자기들한테는 안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과거 특검 때 특검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영장 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주인 검사 누굽니까? 특검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 수사할 때는 청와대까지 갔다니까요. 문 앞까지. 근데 본인이 수사받을 차례가 되니까는 뭐 대통령실은 뭐 너무 멀고요. 그 주변인들까지도 안 들어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파란 박스 들고 덮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팀장 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자가 본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꾸로 하거든요. 이 모순과 이 위선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중잣대를 대느냐. 본인이 재미 볼 땐 다 재미 보고 그리고 자기가 수사받을 차례 되니까 나는 안 받겠다. 뭐 자기가 법 위에 있습니까? 뭐 황제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거 답 안 하면요. 장윤미 변호사 말씀대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굉장히 무서운 후과가 저는 덮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젊은 검사들에게 정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윤석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때는 기계가 있고 정말 강골이었고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인데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다 거짓이었습니다. 오로지 권력만을 탐한 자가 보여준 행태였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가 이렇게 됐고 왜 최은순 수사가 그렇게 됐습니까? 다 윤석열이 검찰의 힘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막았던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정의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검사 선서, 검사가 되면 선서합니다. 그 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검사 선서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사가 되면 선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 선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정말 이 선서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서를 하고
검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기 전에 먼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였습니까?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다른 검사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은기 변호사님, 지난번에 그 고깃집에서 뭐 900만 원, 1000만 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입니까? 저는 저 선서문을 저도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마치 윤석열 검사가 반성문을 쓴 것처럼 완전히 반대로 100% 반대로 써 있는 걸 보면서 거의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그 헌법책 보내기 운동하자고 한번 그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부록으로 저 검찰 선서 있지 않습니까? 예. 부록으로 붙여서 정말 대통령실에 한 1000만 권 정도 보내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진짜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런 선서를 하고, 물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의사들도 또 누구나 처음에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러지만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건 참 어렵지요. 어렵지만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럴 때는 돌아봐야죠. 지금 검찰이 이렇게 가면 나라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책임을 다 국민들이 나눠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까 뭐 우리 안보 문제도 얘기했었지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뭐 석유하고 가스 나왔다고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또 나라에 혼란이 빚어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서울대병원이 전부 다 진료 완전히 무기한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휴진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입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대통령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더 이제 혼란이 더 커질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검사가요. 저는 상당히 많은 수의 검사들은 사실 숨지기면서도 제 할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부 정치검사라고 불리는 특수통이 자꾸 그래가지고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특수통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할 때 그냥 오로지 사실과 법리, 증거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자꾸 여론을 들떠본다거나 아니면 정치권의 움직임을 관심을 갖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누군가를 잡아가지고 한 건을 해서 이러면은 어떻게 정치권이 움직일 거고 이게 나한테 어떤 유리한 점으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검사가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거고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가 권력 요직들의 전부 검사를 앉히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또 같은 검사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야권에 계속 야권만 파는 수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오는 일들을 반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총선 지고 총선 여당이 참패하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이 이제 그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가면요. 검찰 조직 되돌아보지도 못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분노가 더 커지면 이거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제가 검사 선서를 읽으면서 검사들에게 당부했더니 저를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야, 백운기님 아직도 검사를 모르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그렇게 순진하십니다. 검세를 진짜 모르네. 막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라고 왜 여러분 생각과 다르겠습니까만 그래도 저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도 반드시 깨어있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와중에도요. 그 속에도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 선서를 가슴에 담고 나에게 기회가 오면 반드시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신은기 변호사님? 근데 저도 뭐 앵커님 말씀에 일부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은 지금 검찰은 좀 조직적, 집단적으로 저는 뭔가 좀 이런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심 있는 검사 일부 있죠. 근데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석유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이제 심리적 산유국의 반열에 올려가지고 또 한 번 국민들을 갖다가 농락을 하고 있는데요. 석유공사의 2인자라고 하는 감사에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내려갑니다. 박공우 씨가 내려갑니다.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예. 그러고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뭐 수사관이든 검사든 다 지금 그 수뇌부들은 다 문제투성이들인데요. 이 문제투성이에 대해서 그 어느 평검사, 그 어느 지방에 있는 평검사들이 그 2%인가요? 그 내부 게시판 누가 하나 얘기 쓰지를 않아요. 누구 하나 뭐 야근 많죠. 뭐 본인들만 일합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열심히 일하는데요. 일은 다 많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 부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공범 상태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이게 검찰이요. 이렇게 가면요. 뭐 공소청 내지는 완전히 이제 기관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온갖 제도적 수술이 들어갈 텐데요. 그때 가서 억울하다고 말하려면 지금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도 국민의힘 안에서 쓴소리 하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 나오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올바른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 누구 하나도 속으로만 뭐 뒤에서 술 먹으면서만 나불나불 떠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적으로 책임화의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지금 평검사 누구 하나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관, 정의 수준이다. 저는 뭐 죄송하면 검사님들이 이 방송 보시면 좀 죄송하지만은 이게 본인들 수준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작자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지원님. 선서하면서도 이따위를 누가 썼어 그랬을 것 같은데요. 푹푹님. 결혼 서약이 생각납니다. 아휴. 방금 그 석유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아브레우인가? 그 액트지오. 어제 제가 그거 보면서 저 왜 왔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궁금한 거 다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보안이라 얘기 못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듣는데 윤석열보다 이걸 더 많이 합니다. 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브레우? 글쎄요, 제가 국적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 브라질 개 아니고. 예, 근데 아마 미국에서는 사업을 해서 아마 영어를 좀 많이 쓰진 않을까 영어 싶긴 정말 한데. 못해. 영어가 안 돼요. 약간 우리가 흔히 듣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영어나 어투는 아니라고 또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도 그렇게 영어 지적을 못하는 하시고. 대체로 제 그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못하진 않는데 그냥 좀 들으려는데 그거 닮아서 그거를 그 사람을 시켰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녹취? 예. 짜증나서 편집 안 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거 참 짜증나는 중에도 참 저 사람 그 좀 사투리 써서 신간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아예 딱 성공률이 20%라고 하고 찍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오면 대박이고 안 나오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일을 누가 못합니까? 만약에 팠는데 안 나왔다. 제가 실패율이 8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돈은 다 받아 챙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단계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속였다 그러면은 그게 그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저도 이 아브레우 씨 찾아보니까 브라질 출신이라고는 뭐 어디 블로그에 나오셔서 정확하진 않은데 뭐 많은 사업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런 자에게 국책 사업을 맡긴다? 아니 대한민국은 지질연구원이나 뭐 국책사업 한다면 KDI나 다 나름대로 그 절차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세금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고속도로도 맘대로 옮기고 석유 시추도 맘대로 하고 무슨 뭐 자기 돈입니까? 아니 저는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이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이 심리적 산유국 사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닌가. 저 이분이요 거의 국제 사기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사기죠. 20%의 가능성을 가지고 돈을 가져가면은. 근데 김성환 평론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대통령이 그날 아침에 발표를 했잖아요. 산자부도 몰랐다고 그래요. 네, 몰랐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소관 부처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기자들한테도 공지가 늦게 나갔으니까 몇십 분 전에 공지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중요한 발표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막 뛰기 때문에 시장이 정시가 마감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발표하는데 용감하게도 그냥 10시에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기자들한테 안 알리고 산자부한테도 안 알려가지고 산자부에서 장관이 거기 가 있는 것도 몰랐다잖아요. 몰라가지고 왜 몰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대변인이 몰랐을 뿐입니다. 대변인만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시추하라고 지시가 내려갔다는 것도 그 3일날 알았다는 거예요. 산자부가. 그러니까 그때 그냥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 어떤 판단들이 있었는지 산자부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또 다른 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저 지질하고 자원탐사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잖아요. 지질자원연구원한테 의견 안 맡겼다잖아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액트조라고 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거기다가 맡기면서도 지질자원연구원한테 너네들도 한번 분석해봐 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문단 구성했다고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문단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중립 의견을 내거나 정확한 매장량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아까 80%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산자부 장관이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시추 작업에 들어가서 뭔가 유의미한 뭔가가 나와야지 발표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내가 할게 그러고 그냥 국정브리핑에서 확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지는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야, 이거 뭐 이걸로 하면 완전히 그냥 눈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지 않겠어? 그래서 그따위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면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이게 미칠 영향, 주가에 미치는 영향, 물가, 또 다른 나라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시추까지 한 다음에 발표를 했다니까요. 이건 시추도 안 해봤어요. 그냥 더군다나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에 있지만 세계에서 정말 인정하고 최고로 평가받는 우드사이드라는 탐사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는 안 돼. 가망성 없어 하고 떠났어요. 그거를 직원 한 몇 명 되는 이만한데 거기에서 여기 20% 그러면 그냥 확 믿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봐. 우드사이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뒤집을 만한 뭐가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거 하면서 지금 주식이 얼마나 확 치솟았습니까? 일부 기업들이. 주가 조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거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때가 올 겁니다. 아브레우 발언 편집이 됐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The prospects identified show great potential for being trapped and potentially have hydrocarbon saturation on them. And not only that, these early results are already calling attention of important international oil companies. 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해본 모든 유정에 이제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해주는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유정에 이제 트랩이 존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을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유망성을 보고 이미 전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딱 보니까 사기꾼인데 딱 보니까. 딱 보니까. 왜냐하면 유망한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던데 유망한 회사가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 뭘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석유공사에서 작년 11월에 자문회의를 열어가지고요. 국내 전문가들이요. 다 이거 보류 의견 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경제성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서. 근데 지금 그 석유공사에 작년 11월에 자문회의록 내놓으라고 하니까는 참여한 위원도 못 밝힌다. 뭐 비밀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저희도 방송 나와가지고 얼굴 걸고 이름 걸고서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만 말을 못합니까? 왜 비밀로 다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고, 제가 아까 박공우라는 그 검찰 출신의 그 인사가 지금 석유공사 상임검사 같다고 하는데요, 저런 짓을 하니까는 검찰 인사를 심어가지고 뭔가 뒤에서 짝짝꿍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검찰 수사관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석유공사에 갑니까? 게다가 석유협회 회장은 누군지 아십니까? 박주선 의원이에요. 박주선. 과거에 검찰 출신. 뭐 석유하면은 다 이제 검사입니까? 저는요 지금 저 사기꾼 하나에 지금 놀아나는 것 같은데, 이 놀아나는 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놀아난다라는 거,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국정조사해가지고 진실 다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재작년에 매출액이 3천만 그러니까요. 원이었다잖아요. 작년에 갑자기 70억이 됐다는데 얼마를 우리 정부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상당 부분 그중에 70억 중에 상당 액수를 우리 정부가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아마 더 황당해 하실 것 같은데, 우드사이드가 2007년에 우리 정부랑 계약을 맺고 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석유공사하고 50대 50 지분으로 2029년까지 유효한 조강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막 탐사하다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왔어. 그럼 우리 반반씩 나눠 갖자. 그리고 계약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 작년 1월에 탐사 정리하고 철수했거든요. 철수하기 전에 이미 지금 6-1관구가 거기서 석유가 나왔다고 하는 6-1관구하고 또 그 위에 8관구가 있거든요. 두 곳에 대한 3차원, 그러니까 3D 탐사, 물리 탐사를 다 완료했고 그 자료를 한국 정부에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월에 액트지오한테 우리 정부가 맡겼다고 하거든요.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한 달 사이에 뭐가 있었겠어요? 있어야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액트지오는 분석하는 회사지 물리 탐사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드사이드에서 3D 물리 탐사한 거를 주고 우리 정부가 받은 다음에 그걸 액트지오한테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 큰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야 그래도 가능성이 한 20%는 있어 라고 하면서 할 것 같으면 50대 50 지분으로 하는 우드사이드를 붙들고 늘어줬어야지 우리 정부가. 왜 그거 우드사이드가 나갈 때 가만히 내버려뒀고 우드사이드는 이거 사업 유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자료를 가져가가지고 액트지오한테 넘겨줘가지고 야 이거 20% 가망성이 있어. 그리고 대통령이 막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도 아까 지질자원연구원한테 맡기지도 않았다 그러고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아직 단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시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추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140억 배럴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요 석유공사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석유공사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박공우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 대검찰청 사무국장 하던 사람이 보훈으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석유공사의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상황을 뭐 이분이 주도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부에서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 국정 운영의 단초는 저 검사들이 다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전 추론해 봅니다. 근데 이게 시추를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 고문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석유공사는 뭔가를 계속 시추해야지 기관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이 2021년에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 그때부터 뭔가 다른 거를 찾아야 돼 그러면서 더 열심히 찾은 거예요. 찾다가 올해 2월에 석유공사가 올 연말부터 24개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시추할 겁니다. 얘기가 2월에 이미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보도가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석유공사는 어떻게 해서든 뭔가 희망 고문을 하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겠죠. 대통령실 보고할 때도 액트지오에서 받아가지고 액트지오도 그래도 가망성이 있어요. 그 유망구조라는 게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직 몰라. 근데 그릇은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 안에 물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덜컥 가지고 와가지고 구멍 하나에 1,000원씩 뚫는다는 걸 막 대통령 지시로 막 뚫으라 그래요. 하여튼 뭐 나랏돈 쓰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지 아닐까요? 노빠꾸님이요. 세계 최고 석유 탐사 기업 우드사이드가 장장 15년 동안 5천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권을 얻어 탐사했는데도 가망 없다고 장비 다 놔두고 철수했는데 2달 만에 1인 회사 보고서 받고 1조 2천억 투자 승인 이상하지 않나요? 샤갈의 아침님 20% 이야. 용산 땅 삽으로 파면 미군이 버린 석유 100% 나온다. 거기는 100%죠. 아름다움님, 우드사이드가 버리고 간 문서에서 핵심 자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건이가 책 버리고 갔는데 거기에 준 사람 사인이 있듯이요. 그러셨고요. 감사한 어제와 같은 오늘님, 학력, 경력, 글씨체, 주가, 얼굴, 몸통, 머리카락 다 조작질하더니 이젠 바닷속까지 조작하냐? 예. 국민들이 왜 의심하고 그러겠습니까? 한두 번 당했어야죠. MIHUYGD님 참 가슴 아픈 댓글 주셨는데요. 검사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까? 의료 파업도 다뤄주세요. 의료 파업 얘기하면 돈이 안 됩니까? 이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고 수술해야 하는데 미치겠네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요. 정말 자주 가까운 분이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지방에 계신데 지금 그 암 치료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치료를 받고 계신 게 지금 8개월째가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그 요양병원 비슷한 곳에 계세요. 왜냐하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말로 할 수가 없이 그 고통 겪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직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항암 치료하는 날 휴가를 내서 와가지고 같이 모시고 병원에 가요.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 저는 그분이 생각이 나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서울대병원이 저렇게 되면 그 많은 환자들 어떻게 해야 되나. 검사 얘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의료 파업도 그래요. 뭔가 방법을 내놔야죠.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맨 처음에 그 생각은 매우 불순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수 늘리자고 그러면 국민들 좋아할 거야. 그랬는데 분명히 의사들 반발해가지고 피해자 생길 거야. 그러면 의사들이 욕먹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던 거 아닐까요? 그랬는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을 내놔야죠. 그게 정부 아닙니까?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국민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이 정권을 보면서 참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끝날 때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복숭아 망고 그린티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못 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어제 드렸는데
이게 제로 칼로리라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강하게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아로마비리라고 사회적 기업인데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오래 계시던 시각장애인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만든 옛날에 커피 한번 우리가 했죠. 예. 여기도 이제 다 장애인 분들이 근무하시고 그러는 데인데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돕자 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제품이 연세 드신 분들 탄산음료 안 좋아요? 근데 이건 이제 칼로리가 제로고 마셔보니까 맛도 좋고 여름철에 이거 저 더울 때 드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달팽이 크림 행사는 어제 끝났습니다. 아까 초반에 광고가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행사가 끝났고 지금은 이제 그전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봄봄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블루 화이트 웨일님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허영민님, 유수아님, 정용범님 신규 회원 가입해 주셨고 아성윤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조사루스 조영래님 슈퍼챗 오늘 보내시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장유미 변호사님도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저도 성대모사를 못합니다. 제 임세은의 발끝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재주가 많으신데 그것도 가능할 것 어떨 것 한번 해볼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상상을 못. 제가 임세은이 하는 거는 보면서 막 깨알아서 이런 적은 많지만, 제가 한번 나중에. 네, 한번 노력해보세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어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네. 김건희 그 목소리가 좀 탁하잖아요. 탁성이잖아요. 낭낭하지가 않고.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좀 톤이 낮은 편이라 거의 흉내가 가능하다.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처럼 낭낭한 목소리를 가진 분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장현미 변호사님 밝은 분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스형님 TV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술도 모자라서 이제 석유 먹냐 그러다 배탈 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플럭서스라고 아브레우 그 새로 만든 회사 어제 그 컬처 관련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오일 컴퍼니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건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승우님 여기는 제주입니다. 16살 된 중학교 3학년 아들도 구독하고 6학년 딸내미 그리고 아내도 구독했습니다. 그러셨는데 강승우님 감사합니다. 자녀분들이요 백운계 정치 1번지 보시면 자신합니다. 올바르게 자라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패널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정의와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말을 계속 듣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수봉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전쟁을 제일 겁내하는 것들이 말을 아주 막말합니다. 현충일에 제일 안 어울리는 사람들, 안 어울리는 사람들 내년에는 현충원 못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슈퍼챗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제 어떤 분이 슈퍼챗 보내준 사람만 읽어주나요? 그런데 아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도 소개 안 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소개를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가 슈퍼챗 보내면서 문자 하신 분들은 거의 선물 못 드려요. 가급적 새롭게 오셔서 글 올리시는 분들을 환영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40만 구독자 넘어서서 41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40만 구독자 달성을 축하하는 쇼츠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한시민님, 초록등 여신님 만들어 주신 쇼츠 영상 잠깐 보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한 소식은 어제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이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사랑해 주셔서 플레이보드라고 유튜브 그 순위가 나오는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가 시사 정치 부문에서는 라이브 시청자 순위가 3등 그리고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유튜브 전체 채널에서는 4등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박수. 슈퍼챗 부문도
시사 정치 부문에서는 4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백운기 앵커님 만나면 예.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이 민심과 백운기 정어리 TV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전해달라고.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잘 보고 있다, 더 잘해달라, 그 안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달라는 간절한 그런 염원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그런 분들 뵐 때마다 힘이 팍팍 나는데 그럴 때 제가 특히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는 어떤 거냐면 꼭 우리 정어리원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정어리 TV만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아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진짜 저도 제가 그러니까 올해 작년 말부터 선거운동 다니면서 지역 다닐 때 지역 주민들이 저를 처음 볼 거 아니에요. 백운기 TV에서 많이 봤다고. 자기도 그것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시면 많이 만났어요. 그거 백운기 TV가 아니고 네. 정어리 정어리 TV라고 TV.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제 TV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정어리원들입니다. 예, 셔츠 만들어서 보내주신 한시민님, 초록동 여신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미있는 셔츠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셔츠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보내주신 분들 우리가 소개하고 또 분기별로 선정해서 기념품도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에 내용이 좀 많아서 많이 못했네요.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2주의 셔츠 선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네. 우리가 3등 했다고 그러니까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뿌듯하고요. 네. 아까 임세현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어딜 가서 그러니까 되게 팬이에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그럼 뭘 보고 말씀을 주시나 할 때는 항상 정어리 TV 잘 보고 있다고 하시고 말씀 주셔가지고요. 제가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닐 예. 때가 덜어 있는데 기사님들이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룸밀러로 저를 몇 번 보시고 혹시 신인규 씨 아니냐고 하면은 제가 이게 여쭤보면은 정어리 TV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십니다. 예, 그럴 때마다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참 여러 가지 아까 부부특검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개인 비리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드러나고 있는 게 최상병 수사 외압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도 물론 있고 양평 고속도로도 있고 뭐 김건희 문제는 따지면 아마 하늘까지 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지율도 21%. 갤럽 조사는 오늘 혹시 안 나왔나요? 네. 휴일이 껴서 이번 주는 조사가 없습니다. 오늘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별수를 다 씁니다. 뭐 석유가 나왔네. 뭐 그런데 저는 참 어리석다 생각하는 게요. 김정숙 여사를 막 댔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건희가 가려지나요? 그걸 보면서 그래 하자. 다 하자 다. 특검 다 하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거는 뭐 이제 뭐 인도 가서 뭐 타지마할 관광했니 또 뭐 기내식 비용이 뭐 6천만 원이 넘었니 기내식 비용 혼자 6천만 원어치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김건희 같이 다니면서 먹은 거 그거랑 같이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뭐 청와대에서 뭐 조리사가 뭐 준비해 갖고 간 음식입니까? 대한항공 기내식은 대한항공에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고민정 의원이 그때 청와대에 있었죠. 같이 갔는데 기내식과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기내식 그 값에 대한 것인데요. 네. 전혀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고 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진이라도 좀 찾아봤는데 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군 2호기든 1호기든 그 안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사진 찍지 않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비밀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진이 지금 저한테도 없고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없어서 증명할 수 없는 답답함은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대한항공 측 혹은 그 문제를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 이분들께서 증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먹었고 그 안에서 어떤 비용을 썼길래 기내 식비만 6천여만 원이 나왔는지를 증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언을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대한항공 측에 물어봤더니 뭐 어떻게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내식이 세트로 제공이 돼서 고급 음식을 뭐 주문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전용기 기내식은 일회성으로 준비하는 거다. 인건비나 서울공항 운반비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식당보다는 더 비싸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청와대 소관부처나 대한항공에 물어보면 되지 않냐. 거기에서 내가 뭐 야 고급 음식 달라 뭐 이렇게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대응을 했고 이제 김정숙 여사 쪽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장혜미 변호사님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1호기 안에서 무슨 파티를 하겠습니까? 그거 가는 거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걸 문제를 삼는다면 비교하면 되잖아요 지금.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공방을 보면 정말 피해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게 정치적인 맞불 성격이 있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 국면을 좀 덮으려는 그게 속의 성과를 거둘까요? 같이 공개해 보자는 거예요. 대통령 전용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석 수준의 이제 음식이 제공이 되는데 좀 비축량을 많이 넣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랑 얼마나 많은 순방을 다녔습니까? 외교부에서 책정한 예산의 2배를 예비비로 쓰면서까지 다녔잖아요. 하나라도 공개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왜 공개를 못합니까? 왜 배현진 의원은 그 인도 순방만 한 부분을 딱 쪽집게로 빼내듯이 해가지고 공개합니까? 정확하게 헤아려 보자고요. 김건희 여사 그러면 다시 한번 순방할 때 여러 구설들 이야기해 볼까요? 나토를 가는데 개인을 태웠습니다. 본인의 지인을 태웠어요.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었죠. 그거 세금 아닙니까? 그거 얼마인지 정확하게 헤아려 보십시오.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산해 내세요. 그리고 해외 순방했을 때 공식 모임에 뭐 갖고 갔습니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찼어요. 빌린 겁니까? 아니면 본인 겁니까? 본인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재산 내역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빌린 거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빌렸습니까? 공짜로 빌리면 이거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리투아니아 갔을 때는 쇼핑, 호객행위 당했다고 했죠. 뭘 샀습니까? 어떤 거 샀고 경호원들 대동하는데 그 비용 얼마였습니까? 개인적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진짜 호객행위를 당한 거예요? 정확하게 헤아려 보자고요.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겁니까? 현미경 해가지고 기내식을 얼마를 먹었고 민항기와 비교를 하면서 이게 민항기에 그냥 관광 가는 사람들과 이게 대비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이렇게 하시면요 역풍 맞을 겁니다. 오히려 큰 공경에 처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참 엉뚱한 논란인 게, 김건희 물타기 하려다가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완전히 코가 꿰인 상황인데요. 예. 과식은 죄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 먹었냐, 이거 가지고서 범죄 구성 요건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뭐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뭐 모임 가지 않습니까? 저는 모임 가면 술 시키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술값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깃값도 비싸지만은 술 많이 먹으면 이제 회식비가 올라가서 저는 술 시키지 말자. 좀 드라이하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술병 마신 것 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술병. 제가 그냥 암산 때려도 훨씬 많이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자꾸 밥 먹은 거 가지고 비교하는지 이건 뭐 자료 볼 것도 없는 논란 같고 너무 좀 박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먹는 것까지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가지고 계산하는 게 참 웃긴 것 같고 아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용기 하니까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죠. 네. 사인이 탑승한 거 전 이거 국정조사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인이 들어가서 먹었다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 가서 김정숙 여사가 학력을 위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양평고속도로처럼 뭐 노선을 바꿨습니까? 아니면 명품백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잔고 액수를 조작을 했습니까? 이 정도 나와야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내식 타면서 뭐 메론을 먹었냐, 바나나 먹었냐, 뭐 딸기 먹었냐 이런 거 가지고서 한다는 거는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좀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아니 정말 특검했으면 부끄러워요. 좋겠어요. 그 특검을 해서 인도 여행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기내식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 하나 하고 꼭 하나 했으면 좋겠는 게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백 쇼핑한 거, 명품샵 간 거 그거 좀 특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궁금해요. 대통령 부인이 호객 행위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저는요, 그거 해명도 리투아니아를 정말 폄훼한 발언이에요. 아니, 대통령 부인한테 호객 행위를 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옆에 경호원들이 수십 명 왔는데. 그런데 또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뭐 경호원들이랑 뭐 같이 수행원들이랑 뭐 들어가가지고 뭐 지나가다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호객 행위 당해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넥타이 하나 샀다든가 뭐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좀 특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특검할 것 같으면요. 이 정부는 특검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산 엑스포 가가지고 재벌 회장들 대동해가지고 뭐 소맥 뭐 폭탄주 마셨다고 하잖아요. 그 돈 누가 냈습니까? 그 돈 어떻게 했습니까? 그 특검으로 한번 밝혀볼까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뭐랄까요? 지연 말단적이면서 아주 정치 공략적인 이런 문제 제기는 하면 안 되죠. 이건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되고요. 국민들이 짜증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하나 뭐 하나 해소된 거 있나요? 육성으로 설명한 거 있었습니까? 아까도 저희가 모두 얘기했지만 제가 움츠러들면 안 나왔다가 뭔가 분위기 조금 반전되나 이러면 나왔다가 지금 본인 마실 나오는 게 이게 국정 그 영부인의 자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함구도 못하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조차 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미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다?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웃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통령 나갈 때 대통령 1호기 식비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엑스 공개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공개하면 아주 간단한데요. 술병 좀 제발 공개. 참 이게 김정숙 여사 공격한다고 공격해서 재미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칼이 된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저렇게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다 나올 일을 지금 저렇게 공격을 하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 이제 공개 행사에 막 생방으로도 막 나오는 마당에 지금 해외 순방 이제 막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 가는 거 일거수일투족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제2부속실 안 만든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어떻게 채용했는지 또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그거 다 공개하라고 그러면 다 할 자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좀 너무 납득이 안 돼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럼 오늘 도정환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문화부 장관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인도에. 예. 그 초청장 공개했잖아요 오늘. 김정숙 여사 와달라고 대통령 기록관에 다 그 초청장이 있대요. 네. 윤건영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인도가 초청한 건 장관급이었는데 우리 쪽에서 영부인을 초청해달라라고 역으로 인도에다가 요청을 했다. 인도의 초청장을 받은 거고요. 어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외교부가 예. 브리핑을 했어요. 도종환 장관의 초청장은 있는데 김정숙 여사의 초청장은 찾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로 반박을 했죠. 무슨 소리냐.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대통령 기록관에 갔더니 예.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있더라. 왜냐하면 저희는 그 기록을 못 보지만 평산마을에 있는 비서실 직원들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입장문을 냈죠. 외교부에다가 예. 거짓말하지 마라. 초청장이 있다라고 했더니 외교부가 정말 웃긴 해명을 내놨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대변인이 실수를 했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시면 그만두셔야지요. 저 정도 건강이면 업무 수행은 안 아니, 돼요. 안 대변인이 똥을 쌌네, 똥을 쌌어요, 진짜. 아니, 저 정도면 대변인이 대변봉 브리핑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자격이 없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 대변인은 산자부 대변인은 장관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고. 근데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대변인은 아무나 가고 시킵니다, 싶어야죠. 진짜. 그 대변만 보나 그냥? 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건강상 이유 뭐 얘기하니까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아니, 저는 이거 진짜 배현진, 윤상현 이 두 분의 투톱인데 거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가지고 뭐랄까요? 거의 간신 2인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이걸 이슈화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지금 노리는 거고, 윤상현 의원도 특검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 특검 법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임명한 이창수, 뭐 이원석 다 라인들 아닙니까? 그거 불신한다고 써 있습니다, 특검법에. 본인들이 불신한대요. 그래서 저는 야, 집권 여당이 그 대통령이 임명한 여당 아닙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검사들을 불신한다라면서 특검법을 내는 것은 저는 민주화된 나라에서 정상국가를 이루고 있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물타기가 너무 급했던 나머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은. 근데 무슨 5선 의원이라고요? 아니, 5선 의원 하면서 그런 것만 배웠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선수가 아깝고요. 그분 20년 동안 국회의원 하셨을 텐데 들어간 세비가 아까워요. 반환 소송 정말 청구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저는 돌려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간신입니다, 제가 볼 때 간신. 아니, 윤상현 의원이 그러면서 윤석열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그럼요. 아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손해가 갑니까? 배현진은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그 위에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쉽게 생각 안 되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특검을 얘기합니까? 검찰을 못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검찰은 집권 여당 편만 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임명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야당이 보통 특검을 주장하는 거죠. 못 그런데 믿겠다. 지금 만약에 특검을 하자라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고 또 뭐 김석기 의원이 얘기한다는 거는 여당 아닙니까, 본인들이? 대통령을 출당했나 봐요, 마음에서. 네, 마음속으로는 출당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당이 특검하자라고는 여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공수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법문에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법문에. 그러면서 공수처는 또 믿자 그러잖아요. 완전히 이거 자기들 편의주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윤상현 의원이 낸 법안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 11명이 사인했어요. 분명히 두 번째 문단 밑에 수사기관을 불신한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요, 아, 여당이 특검 제기하는 것도 너무 웃겼지만 어떻게 거기다가 대통령이 임명한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라는 말 여당 의원은 어떻게 씁니까? 그건 좀 지우고 내지. 예. 너무나도 참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 윤상현 의원 인천에. 그러니까 그 아까 초청장 얘기했잖아요. 초청장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이라 그래요. 거기에 초청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아요디아 등불 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과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사님의 인도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게 그런 거잖아요. 문체부 장관인 도정환 장관만 초청했는데 김정준 여사가 내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김정준 여사가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도정환 전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처음 초청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아까 초청장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7월에 한 인도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넉 달 뒤에 디왈리 축제가 있는데 그때 대통령 부부가 같이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리고 그 뒤에 지나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넉 달 뒤에 축제가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또 인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인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이 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디왈리 축제라고 열리는 데가 유피주거든요. 유피주의 관광 차관이 도정환 전 장관한테 초청장을 보냈대요. 그 초청장이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외교부가 계속 얘기한 거는 김정숙 여사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고 다른 채널로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와달라고 하는 고위급이 와달라고 하는 걸 계속 요청하다가 초청장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초청장이 있는 거를
그걸 도정환 장관한테만 보낸 초청장만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두 채널이 움직여가지고 초청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김성주 여사가 있다고 하는 초청장은 지금 없는 것처럼 싹 하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비행기 기내에서 먹었다고 하는 것도 조 전 장관 얘기로는 지금 대통령이 1호기 나가면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대한항공에서 1호기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용어로 따로 기내식 도시락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만들려면 별도의 메뉴로 만들게 되잖아요. 호화식이 아니라 그런 별도의 메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소량 생산하면 당연히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관하고 이런 비용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가격을 매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 가격은 뭐 예를 들면 몇만 원 할 수 있는데 그 도시락이 만들어질 때 식재료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관료 그걸 또 다 따로따로 만드는 비용까지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없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탁님께서 아이디 탁을 쓰시는 분께서 슈퍼챗 2번이나 보내셨는데 그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업보를 저런 대통령으로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니 바꾸는 것도 우리일 것입니다. 저런 자들이 큰 소리 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하셨는데 탁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고구려님 그런데 왜 정어리 TV인가요? 정어리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궁금하시죠? 제가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기쁘다니까요. 아니 아직도 정어리 TV를 모른다고가 아니고 야 새로운 분이 또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설명드립니다. 정어리 TV 우리 이제 새로 준비 영상 바꿨잖아요. 그 보면 정어리들이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어리 준비 영상 그 한 번만 좀 틀어봐 주세요. 저 새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음악도 좋고 화면도 좋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이거 밑에 보면 상어가 있어요. 상어가 정어리 피하는 거. 예. 덩치도 큰 상어. 예. 근데 상어가 정어리 때 못 다가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어리 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상어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아이고 무슨 놈이구나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어리처럼 똘똘 뭉치자 해서 정어리 TV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 무도한 상어 같은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어리 때처럼 똘똘 뭉치자 해서 정어리 TV라고 이름한 겁니다. 고구려님 아시겠지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 주십시오. 보스형님 TV님 앵커 혼자는 정어리 TV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셨는데 보스형님 TV 백운기 대변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봄봄님, 아성윤님, 이수봉님 슈퍼챗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크림 받으실 분들 선정 했습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불 꺼져 있더라 하시는 다이루리라님, 석유 미군 부대 파면 100% 나온다 샤가리 아침님, 우드사이드 문서 버리고 간 거 보자 하셨던 아름다움님, 제주에 사시는데 자녀 구독시키셨다는 강승우님, 노박구님, 그리고 의료 파업 문제 제기하셔가지고 참 많은 생각하게 하셨던 MIHUYGD 이건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예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